자, 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이 중국의 홍콩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흐름들을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시장을 볼 때 하루하루가 물론 중요하죠.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시장에서는 이 하루하루 흐름에 너무 연연히 하면 주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중장기 대시세를 노리는 그런 전문가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단기 매매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장기 안 좋을 때는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되, 하지만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로 돈을 버는 장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살아나고 있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게 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승부를 걸게 되면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코스닥이 모처럼 만에 그동안 많이 오르다가 하루 정도 조정받아서 많이들 좀 의기소침해지셨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코스피는 약법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죠? 자, 코스피는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코스닥이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안 그래도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중국의 홍콩 문제를 핑계로 이제 한번 물량을 털어냈고 그런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지금 아래꼬리 굉장히 많이 달았죠, 여러분들. 많이 달았습니다. 저렇게 오르다가 하루 정도 조정받은 것이거든요. 하루 정도 조정받은 거니까 이런 조정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일비하지 필요 없어요. 일비할 필요 없겠고, 현재 이 조정이 과연 진짜 주식을 털고 떠나야 되는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판단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그죠?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그런 거는 분명히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스닥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직전 고점 뚫었고, 그리고 이제 모처럼 만에 조정이 나왔는데 이걸 정말 주식을 다 던지고 여기 때처럼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처럼 주식을 다 던지고 도망을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그동안 주식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그거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해 볼 테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제가 무방해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황 분석이고, 제가 일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으세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하고 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정확하게 1시간 안에 방송 끝내겠습니다.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래 하지 않을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경청해 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뭐냐면, 오늘 국내 증시가 밀린 이유가 뭡니까? 자, 국내 증시가 밀린 이유가 뭐예요? 코스피는 약보합선, 코스닥은 2.1%라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증시가 밀렸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홍콩 문제죠? 홍콩 문제입니다. 자, 이 기사 보시면, 자,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는 무엇일까? 박탈 시 어떤 일이 나올 것인가?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요겁니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가 뭘까, 여러분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내려가 보면, 자, 여기 내용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미국은 1992년 홍콩 정책법을 제정을 하고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중국 본토하고 틀린 겁니다, 특별한 지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홍콩과 중국은 분명히 다르죠. 자유진영이고 하나는 공산당입니다. 사회주의죠. 그래서 특별지위를 홍콩이 그동안 지위를 인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관세라든가 투자라든가 무역이라든가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는 달리 특별하게 대우를 하는데 이거를 흔히 특별지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이 WTO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홍콩이 중국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이거 반대 얘기죠? 반대 얘기. 홍콩이 중국 본토 영향에서 벗어나지 이제 못했을 때, 지금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코로나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홍콩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코로나로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는 뭐 그렇게 큰 악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뜬금없이 중국이 홍콩 문제를 끌고 나온 겁니다. 국가보안법을 홍콩에 제정을 하겠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되고 나서 홍콩 내에서 조그만 시위만 해도 구속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뭐 홍콩을 사회주의로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반발을 하고 서방 국가들은 반발하고 홍콩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자유로운 자유세계에서 살다가 사회주의 국가로 귀속되는 거예요. 아마 홍콩 국민들이 제일 불쌍하지 않을까. 결국에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홍콩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없애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홍콩이 중국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홍콩에 그동안 부여했었던 특별 지위를 줄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아시아의 허브인 홍콩은 중국과 다른 나라의 거래 과정에서 일종의 중간 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죠? 이런 걸 했습니다. 예, 리선을 벗으시고요. 예. 자, 요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특별주의를 가진 홍콩에 지사를 마련해서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한테 기회가 있었다. 그죠? 같은 방법으로 중국 기업들한테도 중국 비자를 조금 더 쉽게 발급했다. 그러나 홍콩이 특별주의를 상살한다면 이런 혜택은 모두 사라진다.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 홍콩 자체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유럽이라든가 기업인들이라든가 이런 홍콩 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혜택이 모두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홍콩에 있는 기업들이 다 도망간다는 얘기로 보셔도 돼요. 그죠? 자, 미국 행정부의 결정은 홍콩과 미국 사이의 무역, 금융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이건 이제 중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콩과 직접적인 무역을 물론 홍콩을 통해서 하던 무역에도 높은 과세가 부과가 될 거다.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 홍콩이 국가보안법을 중국이 통과를 시키게 되면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고 중국 기업들은 도망갈 수 있고 중국 기업들이 도망가게 되면 중국 경제, 그죠? 홍콩 경제가 다 위축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중국 의회를 통과했을 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제목이 뭡니까? 이건 정치적인 경고의 의미가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부를 게 뭐냐면 정치입니다. 정치. 홍콩 문제는 정치적인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증권시장에서 정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정치 문제가 증권시장의 지속적인 큰 악재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정치 문제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큰 악재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손학비에 불과다. 일단 홍콩의 특별주의 박탈을 하게 되면 중국 경제에 별로 안 좋고요. 많이 안 좋고요. 홍콩은 당연히 안 좋죠. 글로벌 경제 미국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충격 자체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큰 충격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중국이 지금 코로나 문제까지 이제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미국이 이제 막 하니까 막 궁지에 몰려가지고 지금 저런 것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무역 전쟁도 맨날 계속해서 하다가 이런 상태가 되니까 중국도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가지고 들고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중국 의회를 통과를 해서 그게 만약에 실시가 되면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권한을 삭제하면서 홍콩과 중국 경제가 다소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제 결과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안 나왔죠.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의회를 완전히 100%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랬을 때 중국에서 받는 충격은, 경제 충격은 생각보다 클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통과를 보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져봐야. 하지만 확률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고, 그렇게 되게 되면 중국이 꼬리를 내렸다는 인식들 때문에 통과시킬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중국 경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미국 경제는 이상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큰 악재는 아니에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좀 위축된다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분명히 약간은 부담이지만, 지금 당장 중국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그런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 무서워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점에 일단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내용이 중국과의 장기전 갈등을 이어가는 미국의 견제함을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다. 미국은 아직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것이 뭐 정치적으로는 뭐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기를 꺾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이 중국 문제를 보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그거를 보셔야 되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증시를 보시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신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딱 시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제 미국 증시는 미중 간의 갈등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 증시 다우지수 2% 올랐고, 나스닥도 0.7% 올랐고, S&P 지수도 1.4%는 올랐습니다. 뭐예요?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걸 보셔야 돼요.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그렇게 꺾이거나 위축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요. 이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미국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낸 겁니다.
홍콩 문제라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정치 문제는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미국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그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홍콩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히려 올랐고 나스닥 선물지수 장중에 좀 출렁거렸습니다만 결국 어떻습니까? 약보 앞서서는 하방 경기 나오죠. 이 정도면 나스닥 시장은 여기서 중간 바닥을 쳤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미국 증시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콩 문제가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견조한 조정을 보였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중국 증시도 올랐어요. 여러분들 0.3%.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 증시만 밀리는 거예요? 왜? 당사국인 중국도 강보합 정도고요. 일본 증시가 오늘 2.3%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홍콩 문제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일본 증시가 왜 가고 중국 증시가 왜 안 빠집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그만큼 예민한 거고요. 우리 증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많이 매매를 하잖아요.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괜히 핑계대고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오르니까 괜히 핑계대고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 종목에 단기 차익 실현을 내놓는 그런 어떤 빌미로 제공을 한 겁니다. 주가가 어떻게 조정도 없이 맨날 갑니까? 가다가 한번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는 게 바로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홍콩 문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나가는 이슈고 괜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뭐 미국이 제재한다고 하니까 괜히 속된 말로 쫄았고 그런 상태에서 코스닥이 좀 오르니까 코스닥에서 개인들 물량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그냥 밀린 겁니다. 밀렸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차트 보시면 바로 또 회복을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단기 대응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타 매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무서워가지고 아침에 무서워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막 와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팔았을 것 같아요? 절대 여러분들은 여기서 안 팝니다. 여기서 팔아요. 여기서 막 분위기 공포가 가지고 털거나 올라가죠. 아마 오늘 저기서 던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코스닥은요 2.1% 밀린 거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예요. 코스피는 여러분들 0.1%밖에 안 밀렸어요. 그죠? 0.1%. 0.1%.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코스피하고요 코스닥은 따로 떼놓고 보지 마세요. 항상 얘네들은요 기울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울기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좀 많이 올라가고 누가 덜 올라가는 차이, 누가 많이 빠지고 누가 덜 빠진 차이, 그리고 옆으로 기어가는 차이. 그러니까 기울기는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을 같아. 방향성.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이 못 간다라 그래가지고 시장이 죽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코스피 시장은 급격한 반등은 아니더라도 미미하게 올라오죠. 갔다가 그리고 미미하게 올라갑니다. 이건 분명히 우상향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 방향에 맞춰서 코스닥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좀 올라서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나온 겁니다. 여기다가 주봉상 코스닥 지수 직전고점 뚫었죠. 애시당초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5주 이평선 중심으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것인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5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 이번 주에 음봉이라면서 쉬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설령 다음 주에 그냥 못 간다 손 치더라도 가서 요렇게 십자봉 차트가 한 주 내준 두 주 정도 나오고 나서 5주 평선이 깨게 되면 10주 평선 중심으로 지지받고 올라갈 게 있죠. 결국엔 뭡니까? 지금 이 장은 가서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면서 다음 주에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엔 내일 당장은 가긴 좀 쉽잖아요. 내일 당장은 좀 가긴 좀 어렵고 뭐 빠르면 다음 주에 그냥 갈 수도 있고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니까 5주 평선 지지받고 다음 주에 그냥 갈 수도 있고요. 못 가더라도 한두 주 정도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언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그걸 예측하기 어렵죠. 그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길목 잡아야죠. 길목을 잡는 겁니다. 그죠? 길목을 잡아야 돼요. 길목.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했던 증시가 이제 제자리에 온 것 뿐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해되시면 1번 응? 그냥 주가가 좀 올랐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또 가다가 또 하루 정도 조정받는다고 무서워하고 흔들리고 막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코스닥은 이제 제자리에 온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리에 왔고 직전 고점까지 왔고 제자리까지 오느라고 힘들어가지고 한 자리에 잠깐 물량 받고 쉬어가는 겁니다. 돈 못 법니다. 여러분들 맨날 주시장이 어떻게 맨날 오르기만 해요. 오르고 하루 정도 쉬어가고 그러면서 핑계대고 물량 털어내고 누구 물량 텁니까?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개인 투자자들 물량 터는 것이고 맨날 단타 치는 그런 사람들 물량 털어내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 뭐라고 합니까? 네? 저 같은 사람 뭐라 그래요? 보시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했던 증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전까지 주가가 올라갔고 다시 제자리로 온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국엔 홍콩 문제를 핑계로 그냥 좀 쉬는 겁니다. 이게 더 어려워서 안정적일 수 있겠죠? 결국엔 고점 뚫고 물량을 받는 이런 과정 보이고 나서 갈 수 있는데 그 물량을 받는 그 기간 조정이 하루로 끝날지 일주일로 끝날지 2주로 끝날지는 그건 예측하기 어렵다. 확률적으로는 결국엔 끝난다. 끝나고 기간 조정에 반등에 나설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이 조정 장세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코스닥 종목을 중시로 내지는 유망 종목 중시로 매집을 못했던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차트만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수양 아까 홍콩 문제 충분하게 분석드렸죠. 아니 코스닥만 밀린 거예요. 코스닥만. 코스피는 말짱이에요. 여러분들. 코스피는 살아있고 추세도 살아있고 코스닥만 밀린 겁니다. 근데 코스닥도 지금 21선 주식도 살아있잖아요. 미국 증시도 살아있고 일본 증시는 신고가 나왔고 나스닥 선물이 지금 약보합선 하반 경직성. 물론 중국 의회에서 홍콩에 국가보안법이 통과를 하게 되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인 이슈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라든가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다만 그 사태를 좀 더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혼조 장세, 관망 장세가 좀 더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관망 장세가 국내 증시를 중심으로 코스닥을 중심으로도 요 박스권 상단 직전 고점 돌파한 상태에서 약간 좀 더 혼조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 혼조 장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빨리빨리 수익은 안 나더라도 혼조 장세가 나오고 충분하게 중간 바닥을 다지는 게 보이고 그리고 안정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충분히 안정된 게 확인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반등이 나올 때는 탄력이 붙겠죠. 내심 그냥 곧바로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이제 올라서 한번 좀 쉬어가고자 했구나. 이제 좀 쉬는구나. 쉬면 어떻게 됩니까? 쉰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를 재충전한다는 얘기겠죠? 그동안 주식을 사고자 했던 사람들도 조정이 나오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조정의 폭은 깊지 않아요. 뭐 굳이 뭐 여러분들이 던지고 도망가고 펼 필요 없겠고, 던지고 뭐 재매수 할까 이런 고민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어떻게 돼요? 내일 다음 주를 중심으로 장세는 이렇게 혼조 장세가 진행이 되고 나서 중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콩 문제는 너무 민감하게 볼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홍콩 소요 사태 때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시장이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 시장도 별로 안 좋았지만 시장이 별 영향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번 홍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자, 올해 연말 제 재선입니다. 경기 지금 잘 살아나고 있는 미국 증시를 이 미국 증시를 훼손시키게 되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재선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던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크죠. 그 시각을 중국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일단 선거한 거예요. 미국인들이 중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니까 돌려놓은 겁니다. 선거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만약에 증시는 그나마 회복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증시가 곤두박질 치고 경기가 급격하게 밀린다. 갑자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악재를 쏟아내게 되면 트럼프는 재선을 못하는 겁니다. 과거 역대 미국의 정권들 중에 경제가 나빠가지고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경제가 좋으면 재선하는 그런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오거나 미국 경제가 꼬꾸라지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을 때리더라도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 자체가 별로 없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코로나19를 가지고 그래서 때렸는데 결국엔 관세 부과 같은 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이제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을 하는데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는 게 홍콩에 대한 특별주의를 없애겠다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기에는 큰 영향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이 나스닥 차트 일봉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주식을 하는데 정말 하루살이처럼 주식하지 마세요, 정말. 하루 살고 말 것처럼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이 안 좋을 때, 코로나19로 폭락 장세가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종목군들 다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 종목들 보시면 오늘 두산피얼세 수익률 120% 넘어갔습니다. 이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 종목들 나갈 때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테크인과 PSK 같은 이런 종목들이죠. 대바닥권에 나갈 때. 이 구간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패닉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공포감에 휩싸였을 때입니다. 그죠? 제가 저기서부터 이 구간에서 지수 폭락 나오는 이 구간부터 제가 한 큐에 한 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코로나19는 분명히 인류가 잡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잡을 수 있습니다.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어마하게 많은 그런 자금들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폭락장세, 현재 이 폭락장세 이 구간부터는 투매보다는 매도를 하더라도 반등 다운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일부 시장을 이끌어가시는 주도 섹터에서는 분할 매집을 하고 물량을 이삭죽기를 단행을 해라. 오늘도 제가 분할 매집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어요. 그죠? 예 했더니 말님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큐에 한 큐를 통해서 분할 매집이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제가 얼마나 많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드렸습니까?
테크인부터 해가지고 PSK 테크, KMW, 그죠? 다 대바닥권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한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교수의 한 끼를 보시고 주식을 사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사신 분들이 손가락으로 꼽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모르니까. 막연하게 공포스러우니까. 예? 그죠? 주식을 모르니까 막연하게 공포스러우니까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대고 PSK부터 해가지고 PSK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종목들이 몇 개가 나가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슈프리마 완전히 바닥권, 바닥 찍고 올라갈 때 대바닥권. 어디입니까? 그림 보세요. 차트 그림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에도 그랬고. 그죠?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시장의 주도주만 가지고, 주도주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간 거. 얘는 좀 올라간 상태였고요. 올라간 종목들은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PSK 같은 종목도 어디, 완전히 대바닥 아니에요. 폭락이 나오는 그 칼 끝에. 그죠? 저런 구간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이 나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 못 사요. 과연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이 구간에서 어떤 분들이 주식을 샀겠습니까? 아무리 TV 나가서 제가 20분 동안 종목을, 여러분들 20분 동안 방송 준비하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20분 방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만에 준비하시는지 아십니까? 종목 선택하는데 얼마나 신중한지 아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지만 TV 보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분들이 보는데 제가 아무렇게나 대충 하겠습니까? 물론 저도 틀려요. 지난번에 코로나도 저도 이제 지나가는 메르스나 뭡니까? 메르스나 이런 걸로 봤는데 아니었잖아요. 저뿐만 아니면 전 세계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당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틀렸지만 기회를 누가 어떻게 잡느냐. 남들은 다 안 쳐다볼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남들 코로나 관련주 매매할 때 저는 이 주도주를 가지고 주도주 같은 종목에 대해서 바닥에서 물량을 잡으라고 제가 계속해서 방송해서 한 겁니다. 그 섹터가 뭐예요? 다 IT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이겼잖아요, 여러분들. 테크는 95%, PSK 테크, 88%, 90% 넘었죠, 여러분들. 그 뒤를 쫓아서 종목들 유니셈 좀 올라가고, 이제 장 좀 저렇게 대박 터뜨리고 나서 잠깐 하루 조정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매매를 해가지고, 100%, 200% 수익을 이미 났으면, 오늘 같은 조정은 완전히 껌이죠, 껌. 적어보세요, 껌. 주식은 껌이에요, 껌. 한번 대박을 터뜨려 보면, 아니 이만큼 수익 났다가 요만큼 빠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만큼 올랐다가 요거 빠지는 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매매를 하려면 좀 빨리빨리 하시라고. 이만큼 올라갔을 때 막 쳐들어가지 말고, 남들이 던지고 무서워할 때, 그리고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 시작할 때 초기 국면 공략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VIP를 하더라도 제가 오라고 할 때 하잖아요. 맨날 가고 나면 뒷북쳐가지고 주가 조금 빠지면 이거 힘들어가지고 언제 돈 벌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 그 하루살이 같은 그 주식 인생 언제 끝낼 겁니까? 여러분들. 에? 에? 그 하루살이 같은 주식 인생 언제 끝낼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 증권시장 입문한 지가 29년이어도요, 하루하루 시세는 저는 완벽하게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방에 오실 때 단타 치러 오시는 분들 오시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분들 오시면 찬밥때 오시자마자 또 바로 갑니다. 바로 갖고 오시지 마세요. 맨날 뭐 그냥 하루 맨날 치고받는 그런 매매하실 분들은 오시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대신에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확인시켜드렸잖아요. 방송에서 사라고 종목 다 드릴 때는 하나도 안 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따라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한번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 대표가 지금 또 얘기합니다. 홍콩 문제는 개뿔도 아니라고. 지금 이 시장은요, 제가 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끝나는 장이 아니고, 코스닥이 분명히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확산세가 좀 진정되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연말에 백신 가능성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제자리에 온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제자리에 온 겁니다. 지금부터는 뭘 보고 하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던 기업들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풀었잖아요. 그 자금들을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세가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동안은 많이 빠졌고 코로나 공포로 인해서 폭락했던 증시가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또 본격적인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되면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한 개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미친놈들도 아니고 왜 코스닥만 그렇게 큰 악재면 얘네들이 이렇게 사겠습니까? 코스닥만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죠? 코스닥만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러니까 일부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좀 물량 털죠. 제가 그 얘기 했을 겁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은요. 코스닥 시장에서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고 한 10%도 안 될 겁니다. 비중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비중 자체가 합치면 한 15% 정도 될까? 그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미미해요. 근데 얘네들은 자금이 응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방향성을 정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80% 90% 되지만 다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만 흔들어대면 코스닥 시장 개미들은요 우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 흔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 지수. 네? 분차트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다 개인들이 막 무서운,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좀 물량 털면서 흔드니까 무섭다고 개인들을 막 던지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이 그래서 변동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 매매하려면 그 특징을 알고 매매하시는 겁니다. 조금 하루만 빠지면 난리 나고, 하루만 올라가면 쾌재를 부르고, 정말 하루살이 같은 주식 투자 그만하십시오, 여러분들. 겨우 하루 빠져서 하루.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것이고 누구한테는 지옥 같은 날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지옥이 아니고 이제 시장이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여기서 쉬어가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구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주봉 차트 보여드렸죠. 주봉 차트는 뭡니까? 주간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세를 보고 주중 최고가, 주중 최저가, 월요일 시초가 그리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봉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5주 이평선 중심으로 살아있죠. 직전 고점 돌파에 따라서 음봉이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여전히 5주 이평선 중심으로 살아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주에 빠르면 그냥 양봉,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이제 봉 차트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죠? 뭐 내일 당장 뭐 양봉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그냥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도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그냥 못 가게 되면 여기서 한 주 내지 2주 정도 또 봉 차트 만들면서 옆으로 기어갈 겁니다. 보통 주가는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그 고점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기간주 좀 보이고 나서 다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미국 증시가 만약에 여기서 더 가버리면요, 월요일날 그냥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정 자체가 한 주로 끝날지 두 주로 끝날지 3주 끝나고 나서 올라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조정 장세를 그 주도주에 대해서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하루살이 같은 주식 투자 끝내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DS님 같은 경우 3개월씩 오시잖아요. 어? 저렇게 수익을 많이 내드리는데도 3개월 오시면 30일을 더 드립니다. 저런 분들이 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런 분들이 나는 한 달 안 보겠다, 나는 4개월 보겠다, 4개월 보고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마인드 자체가 틀리잖아요. 이런 분들이 돈 버는 겁니다. 여기서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면, 제가 한규수의 한 큐를 통해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기회를 많이 드렸었죠. 저기서 주식을 잡으시라.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방송을 해드리면서 저기서 기회를 잡아라. 여러분들 눈팅만 했잖아요. 무서워서. 그쵸? 물론 전문가도 틀리니까 뭐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종목이 한두 개가 나간 게 아니잖아요. 시황도 다 얘기 드렸습니다. 완전히 코스피 지수가 급락이 났을 때 가서 유튜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폭락이 났을 때 바로 요 구간부터 대체로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로 한 1600선 요 정도부터 1600선부터 1439포인트까지 빠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요 구간부터 투매 자제하고 주도 섹터는 이제 이삭 죽기를 해라라는 얘기까지 여기서부터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시황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종목도 여기서 이게 며칠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계속이죠, 여러분들. 이게 며칠입니까? 다 잡아드렸잖아요. 눈으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더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을 거의 잡은 분들이 거의 우리 방에 진짜 제가 여기서 드렸던 종목들 여기서 잡으셔가지고 오신 회원님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도 여기 안 잡았다는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는 뭡니까? 굿버스, 주가 폭락에 대별해가지고 인버스 곱하기 2 그거 매수한 사람들 많았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도 계속 함규세 함께해서 뭐라 했습니까? 간다고. 그게 무려 지금 여러분들 2개월, 3개월이 됐어요, 여러분들. 시장 틀렸습니까? 거의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오늘 하루 코스닥만 조금 밀린 겁니다. 그거 괜찮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이 구간이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이런 이 조정장세를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분명히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위기 아니에요. 위기면 일본 증시가 왜 급등을 합니까? 응? 일본 증시 올라가면 좀 짜증은 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 증시도 올라가는 것도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믿지만. 홍콩 당사자인 중국은 또 왜 안 빠집니까? 나스닥 선물지수는 뭐 왜 안 빠져요? 어제 미국 증시는 왜 올랐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이렇게 수급으로 장을 한번 휘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쓰러집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그냥 작은 바람에도 그냥 휘청휘청 하면서 물량을 던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죠? 수익이 났던 손실이 났던 그런 사람들은 저기서 다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개인들 다 던지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노래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시장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응?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응? 펀더멘탈은, 제가 얘기했던 이 펀더멘탈은 절대 그렇게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홍콩 문제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약간 출렁거리는 과정이 나타났을 뿐, 시장의 펀더멘탈은 바뀐 게 없다. 그럼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 자체가 바뀐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한규세 한 큐에서 나가서 해드렸던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자, 두산퓨얼스 125%. 이제는 제가 오늘 이 두산퓨얼스를 방송에서 이제는 매도하셔도 됩니다. 전량 털어내셔도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팔고 나중에 다시 매수해도 되니까 이젠 전량 털으셔도 되고,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5일 이평선 중심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125%. 이게 중장기 투자의 위력입니다. 에? 언제까지 하루살이처럼 주식을 매매하실 거예요? 응? 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방에는 오셔가지고 단타 치거나 단타 종목 주세요. 그러실 분으로 오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셨다가 바로 나갑니다. 뭐 그러실 거 뭐하러 수수료 내고 뭐하러 그래요? 응?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쯤 100% 200% 수익을 한번 내보실 겁니까? 예? 자, 홍콩 한국 증시 흔드나? 금통위가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 홍콩 문제 때문에 금통위 금리 인하가 쏙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호재입니다. 미국도 엄청나게 많은 금리 단행을 했고요.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증시 주변에 쏟아집니다. 한국도 증권시장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0.50%까지 밀렸고, 오늘 0.25% 금리 인하 단행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2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들을 증시가 아니라 시중에 풀어냈고요. 그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한국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반등은 그냥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아이고, 제 말 들으세요.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허겁지겁 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얘기해드렸잖아요. 응? 제가 방송에서 이런 기사 내용까지 다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지금은 잠깐 지나가는 소낙비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소낙비를 피하고, 그러면서 소낙비 그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는 봐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제가 설명 드린 그대로죠. 코스피는 5일 이평선, 11선도 아니고 21선도 아니고 60선도 아니가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겁니다. 응? 가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 한큐 쭉 있으니까, 지난 3월달에 이 슈프리바 같은 종목도 있죠, 여러분들. 3월 24일날 같은 종목 다 보세요, 여러분들. 응? 3월 24일날 슈프리마 관심 종목 어디 공략 종목 이 바닥이죠, 바닥. 응? 인물은 없으니까 인물을 안 보시는 게 좋고요. 바닥 아닙니까? 여기 아니에요.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면서 저기서 저렇게 나간 겁니다. 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응? 이미 뭐 앞에서 소개했던 종목군들 뭐 다 수익권이고요. 벌써 뭐 PSK 이런 종목들 뭐 수익권이고, 얘네들을 먼저 잡았던 이유는 얘네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먼저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IT 섹터들 들어갔고, 바닥 신호 강화. 남들 다 공포에 쩔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가 올라오기만 해가지고 손절가 내가 매수했던 가격까지만 올라오면 나 팔겠다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들, 얼마나 많은 종목들과 시향 분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지 보세요. 그리고 물론 잘하시는 증권사 직원들과 매니저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저처럼 시황 분석을 통해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어떻게 매매를, 이렇게 매매를 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들을 들으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처럼 하고 그 정말 세세한 내용을 가지고 저처럼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라고요. 응? 다시 성장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일부 코로나 관련주에 다들 저기 했죠. 우리도 코로나 관련 했습니다. 해가지고 상한가로 쳐서 먹고 50% 60% 먹었습니다. 100% 이상 먹은 종목은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40% 50% 먹었어요. 그러면서 뭘 갑니까? 다시 성장주.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남들 쳐다보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이 차트 보이세요? 이 차트 이거? 제가 월봉 차트 코스피 이 월봉 차트 이거 엄청나게 많이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완전히 퍼펙트하죠, 여러분들. 여기는 무려 1년 반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한 5개월 6개월 정도 옆으로 기었다.
그리고 나서 V자 반등이 나왔다. 그러나 여기는 단 몇 개월 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것이다. 보실래요, 여러분들? 월봉 차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기는 1년 반 동안 빠졌기 때문에 5개월 기고 나서 올라갔죠? 여기는 3개월 동안 빠진 폭락입니다. 그냥 바로 V자 났죠, 여러분들? 확인되셨습니까? 자, 확인되신 분들 1번. 확인됐죠? 이걸 감히 누가 어떻게 그렇게 맞춰요, 여러분들? 이거는 찍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만큼 시장에 대한 노하우, 시장을 분석하는 노하우라든가 경력,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V자 반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틀려도 뭐 맨날 틀리겠습니까? 하루하루 시장 보다 보면 하루 한 번, 두 번 정도는 틀릴 수 있겠죠? 네. 100번이면 한 번, 두 번 틀리더라도 98번, 99번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리고 제가 오늘 뭐 틀렸습니까? 홍콩 문제 한번 보자. 변동성은 있을 거다. 위기 아니에요. 위기 아니고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회로 잡아가야 된다는 거. 서두르진 마세요. 일단은 오늘 코스닥 시장이 한번 밀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놀랬습니다. 똑같아요.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개인 투자는 놀래요. 한번 놀래면요, 이제 올라오면 막 털어요. 계속. 내일 당장 못 가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 반등은 강화될 거고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 내일 당장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홍콩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홍콩 문제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위축되거나 중국 증시가 폭락할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럼 시장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될 거고,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되게 되면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은 다시 한번 시도가 될 겁니다. 거듭 제가 강조합니다. 주봉상의 코스닥 시장의 흐름, 분명히 5주 이평선 주로 살아있고요. 코스피도 일봉상으로도 코스피도 분명히 5일 이평선 주로 살아있습니다. 다만 코스피도 제반 이평선들을 일단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아시잖아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코스피는 그냥 계속 그렇게 아주 가는 등 마는 등 아주 미미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급격하게 급락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하반 경진 내지는 미미한 반등이 나올 거고요. 이 와중에 코스닥 시장은 미국 증시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신고가 경신 후에 주봉상 5주 평선 중심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은 뭐 대충 뭐 강보합 약보합 정도 마무리되더라도 빠르면 다음 주에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그냥 못 가더라도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 후에 한 주 내지는 2주 정도 쉬어서 갈 수 있겠죠. 2주까지 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다음 주에는 분명히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고자 했던 유망한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집이라든가 저가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죠?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무수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치고받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주식 매매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요. 자, 그거 아시고 자, 다음에 뭐냐면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이제 종목입니다. 자, 종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종목은 뭐냐면 거래소 종목군들은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자, 거래소 종목을 많이 보지 말자. 요게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거래소 종목군들은 많이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죠. 그런 것들만 올라가고, 그리고 그 나머지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예요? 이런 거 포스코, 철강주, 화학주, 뭐 조선주, 해운주, 그리고 뭐 건설주, 항공주, 이 금리 인하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뭐 이런 영역 때문에 오늘 금융주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 이제 금융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는 건데 못 갑니다. 얘네들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때문에 털고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 아시죠? 올라간다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얘네들 물량 덜어내시고, 대형주 쪽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적어요. 기대 수익이 낮습니다. 기대 수익. 제가 얘기했죠. 지금 그나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에스테, LG와 이런 종목이 그나마 낮고,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얘네 많이 올랐는데도 얘네 조정, 단기 조정 나오더라도 단기 조정 받고 중장기 반등 나와요. 그리고 삼성바이오스, 셀트론 이런 것들 얘네들도 중장기 조정 가는데 뭐냐면 얘네들도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애지간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겨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은 좀 안 보시는 게 좋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뭡니까? 결과 나왔죠? 네, 결과 나왔죠? 뭘 봐야 돼, 여러분들? 결과 나왔죠? 결과 나왔습니다. 자, 결과 또 뭘 봐야 돼요? 나왔습니다.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징글징글하죠? 한 대표는 한번 이 주도주가 한번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이 주도주의 위력을 모르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 위력을 2003년에서 2007년 강세장에서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어요? 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에? 보여드렸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지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자 여기서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정확하게 2003년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대세 상승장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 때문에 일시적인 돌발악재 때문에 증시가 밀렸고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급등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 위치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가 있습니다. 4년, 5년 대세 상승장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가 뭡니까? 조선주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 종목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2003년에서 2007년이라고 했잖아요. 2003년에 2007년.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이 종목의 주가가 얼마가 갔는지 보라고요. 이게 주도주입니다. 이게 주도주예요, 여러분들. 에? 이게 주도주라고. 제가 알려주잖아요. 이게 주도주의 위력이라고요. 그런데 이때 올라간 섹터가 조선주 요 몇 개 하고요. 조선주 몇 개 하고, 포스코 몇 개 하고요. 철강주 몇 개 하고, 화학주들도 좀 가긴 갔어요. 얘네들도 그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도 대단했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주도주들이 몇 개 섹터가 대시세를 뿜어냈고요. 요건 2010년이고, 요거 뒤에 요거. 얘네들은 두 번째로 갔던 종목. 아까 얘기했죠?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 끝나고 나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차. 그죠? 얘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갔죠, 여러분들. 이게 주도주라고요. 주도주는 한번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대시세가 끝날 때까지 가는 게 주도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대차 같은 종목이 갔잖아요. 가다가 한 달 정도 조정받았죠. 와, 이게 뭐 전문가 생방송 VIP 리딩할 때 한 달이면 그냥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초치기입니다. 초치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DS님이 있으면 3개월 끊고 오시고 플러스 30일 추가했잖아요. 4개월 아닙니까? 한 대표가 회원님들 수익을 이런 초대박을 드리면서도 한 종목 팔면 1,800만원, 700만원, 90만원 막 이렇게 나오는 이런 수익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VIP 3개월 끌면 3개월 풀면 아직도 30일을 더 드립니다. 그럼 4개월 아닙니까 여러분들? PSK 테크가 대박 터지는 기간이 얼마나 했습니까? 테크는 얼마나 했어? 이 2달 걸려서 2달. 타이밍만 좋으면 4개월, 3개월 결제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결제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런 금액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게 주도주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이 여기서 치고받고 정신없죠? 나는 하루도 내 종목 떨어지는 꼴을 못 보겠어.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오시자마자 갑니다. 몇 마디 더 하면 오셔가지고 몇 마디 더 하면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왜? 그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 방해되거든요. 한 달을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못 먹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얘기했죠? 주도주는 1800개 종목군들 중에서 단 1%에서 약 3%의 종목이 주도주다. 종목 개수로 치게 되면 작게는 20개에서 한 60개 정도가 된다. 근데 20개도 많을 때가 많아요. 한 7개, 한 10개 종목이 주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주도할 때. 지금은 그나마 중소형 장세이기 때문에 한 60개까지 지금 가능한 거예요. 종목은 차고 넘습니다. 주도주는 시장보다 먼저 올라서 시장보다 맨 나중에 꺾이는 게 주도주입니다. 주변주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7%의 종목이 주변주예요. 시장이 좋으니까 얘들도 바닥을 다지고 조금 올랐거나 옆으로 기어갑니다. 바닥을 다지고 주가 차트 패턴 좋아요. 시장이 좋으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주도주는 맨날 날라가고 근데 얘도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를 못 올라탑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맨날 강세장에서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는 겁니다. 강세장 끝나고 나면 웬 모기가? 강세장 끝나고 나면요 개인 투자들 지문 다 없어져요. 맨날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옮겨 타셔야 된다고. 지금처럼 장이 갔다가 출렁거리고 조정받을 때 거래소 대형주들, 코로나 관련주들, 코로나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이제는요. 먹더라도 그건 운입니다. 에? 그런 거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번에 주도주도 조정받을 때 옮기시라고요. 죽어도 못 옮기죠. 왜? 갈 것 같거든. 그래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라는 겁니다. 혼자 못 팔고 종목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갈 것 같거든. 그리고 주도주가 IT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2차전지 관련주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걸 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분명히 방송에 다 얘기하고 무방에서도 다 힌트 드립니다. 그거 알고 공부하셔가지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라 그랬잖아요. 거의 제가 방송 통해서 거의 95%는 다 드리는 거예요. 시장 얘기해주고 주도주 얘기해주고요. 종목도 제가 얘기할 때 다 나갑니다. 거기다 TV방송에 다 나가잖아요. 거의 99% 다 드리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막연하게 무서워하지 말고. 그러나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전문가들한테 SS 치우는 겁니다. 저한테 꼭 오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하고 맞는 그런 전문가한테 SS 치시면 되는 거예요. 97%의 주변인이 될 것인가? 단 1%의 대박을 터뜨리는 단 3%, 1%에서 3%의 대박을 터뜨리는 주도주의 투자자들이 될 것인가? 결론 났죠? 저는 결과를 확인시켜 드렸고 액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2차전지 이번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심야상한가에서도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이 바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 섹터의 종목이니까 좀 보셔라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삼성 SDI는 보셔야 됩니다. 기간 조정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봐야겠습니다만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이 기간 조정을 무서워해가지고 단타를 못 들어가죠. 근데 시각을 좀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조정이 저가에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멀리 보세요. 짧게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준비하고 잡아야 되는 게 바로 주도주란 얘기예요. 2차전지 얘뿐만 아니라 반도체 안 빠지죠? 가서 빠져봐야 저렇게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 빠져봐야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안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 장세가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잡아야 됩니다. 왜? 소외되지 않고 왕따되지 않으려면 잡아야 되는 겁니다. 5G 징글징글하죠? 여러분들은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포기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응? 거군다나 상대적으로 그동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스마트폰도 종목마다 하나씩 따로따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가요? 거래소 가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삼성 SDI, LG화물, 뭐 2차전지 얘기했으니까 그렇고 또 통신주들, 그죠? 카카오 네이버, 뭐 카카오 네이버가 뭐 탈 수 있으면 이쪽 봐야 되겠죠. 포스코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이런 게 보는 게 낫습니다. 사라 소리 안 합니다, 저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얘네가 낫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면 사상 최고가잖아요, 여러분들. 뭘 봐야 돼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그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해야 되고 그 성장성 있는 종목은 지금 반도체와 그리고 2차전지와 그리고 5G와 그리고 스마트폰. 그나마 스마트폰 몇 개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요. 대한민국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모두가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 코로나 백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말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고 한 3분기 말, 빠르면 3분기 말, 늦어도 4분기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위급하잖아요. 코로나가 잡히질 않아요. 계속 확산입니다. 백신 밖엔 답이 없어요. 그 시점이 빨라질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이끌어온 것이고 그래서 시장은 쉽게 죽지 않는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응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정을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또 한번 얘기합니다만 정말 하루살이 같은 주식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정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단타 치십시오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게요. 그때부터 단타 치세요. 그러나 지금은 단타 치면 돈 못 벌어요. 그리고 이번 조정 장세가 저가 매수 기회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최근에 한 큐에 나갔던 종목들 뭐 수익률 다 보고 계시죠? 100% 넘어가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100% 넘어가는 종목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요. 이게 중장기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매하는 특징입니다. 한 대표는 그렇게 중장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장이 바뀌면 시황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라 했죠. 장이 바뀌면 우리도 개별주 단타 치우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장이 아니라는 거. 그거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제가 말씀했던 내용도 이해되신 분들, 자, 3번.
자, 이해되셨죠? 예. 자,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썸머리 해드리면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중국의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처리가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일단 금요일까지는 봐야 돼요. 대신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길어도 주말을 기점으로 토요일, 일요일 휴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홍콩 문제는 더 이상 심리적인 부담은 없을 거로 보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종목군들의 반격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금 있는 분들은 무시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일부터 장중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가 매집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무서우면 한 번에 풍 들어가지 말고 조금씩 분할해서 한번 들어가는 전략을 보시면 되고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포트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 코로나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거래소 대형주들, 그죠? 기업 펀더멘탈 별로 안 종목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종목이 막 저가주들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이런 것들 한 20개씩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죽어도 안 됩니다. 그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인지 제가 알아요. 뭐 3,000원, 5,000원, 뭐 7,000원, 8,000원 이런 저가주들 있죠?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종목들. 근데 그 종목에 계좌 한 20개씩 있어.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거 과감하게 뒤집어 엎으면 돈 못 벌어요. 이번이 그 기회입니다. 과감하게 교체해가지고 되는 종목으로 가시고,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주저하지 말고 움직이셔야 돼요. 반드시 주저하지 마시고 현금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라. 뭐 주식을 안 할 거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주식 안 할 거면. 근데 주식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노리면 반드시 움직이세요. 그게 지금이에요. 그죠? 아, 종목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종목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에? 지금은 중소형주 장세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혼자 포트 매매할 때처럼 뭐 3종목 4종목 이렇게 매매 못합니다. 중소형주 장세고 회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포트 종목은 보통 한 10종목 안짝에서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포트와 오셔가지고 포트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매매를 하고 문자 드리고 매매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 만들지 못하세요. 저는 대형주가 주도하는 장세에서는요, 대형주 3종목만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대가 장을 주도하잖아요. 저는 그 3종목만 가져갑니다. 지금은 중소형 장세잖아요. 당연히 종목수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백화점식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그런 매매는 안 해요. 그죠? 제가 뭐 잡주들 매매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시겠죠? 결국에 지금 장은요, 여러분들 지금 장세 분명히 얘기합니다. 코스닥 중소형주가 아직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개인이 돈 버는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장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5G, 2차전지, 플러스 스마트폰과 개별 종목들 보시면 되고요. 자, 직장인 초보 어르신들, 요렇게 조정 나왔을 때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분들은 혼자 하지 말라 그랬고, 하실 거면 전문가라고 하시라 했고, 전문가 선택만 잘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방은 단타 치는 방이 아니다. 물론 단타 칩니다. 하지만 주력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중장기 매매를 한다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그 스타일에 맞춰서 지금도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니까 그거 아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자, 오늘 더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화이팅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자 VIP 오시면 되고, 그리고 안 오시더라도 제 내용 가지고 참고하시고 시장에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조정 받았는데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조금 저 방송하다가 조금 안 좋은 단어가 나왔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시장을 보는 그리고 습관이 안 바뀌어요. 제가 좀 세게 나갈 땐 세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 바뀌시라고 하는 소리니까 이해하시고, 제 말씀 들으시면서 좀 용기 내시고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하루살이 투자자는 하지 말자. 정말 크게 보고 안전하게 병나지 않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뭐 특별히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죠? 예. 자, 오늘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 화이팅 하시고, 자, 회원님들 편히 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 자, 신규 회원님들은 주식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주식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신규 회원님들은 혼자 매매하시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면 제가 정리해드리고 주도주로 옮겨갈 테니까, 정리할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들고 갈 건 들고 가고 주도주로 바로 옮겨갈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주식은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현금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그냥 주저 말고 오시면 됩니다. 이럴 때 오시면 돼요. 아셨죠?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차분히 보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좀 쉬어야 되겠네요. 힘드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요. 예.